인천시가 최근 인천 이음카드 신규 운영 대행사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시는 소상공인과 시민 혜택 확대 등 협상을 거쳐 최종 운영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인천 계양경찰이 어머니에게 화학액체를 몰래 먹여 살해한 혐의로 구속한 30대 딸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딸 A씨는 경제 사정 때문에 어머니의 사망보험금을 받으려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김포시가 김포문화재단과 김포시 청소년재단, 김포복지재단과 김포산업진흥원, 김포FC와 김포도시관리공사 등 6개 산하기관의 업무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부천시의회가 21일부터 한 달간 정례회를 엽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의결, 시정질문 일정 등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인천시가 최근 인천 이음카드 신규 운영 대행사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에 발표한 인천 이음 개편 방안도 실행에 옮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천 이음 체계가 어떻게 바뀌는지 또 어떤 혜택들이 주어지는지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송효창 기자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송 기자, 우선 인천 이음카드 신규 운영 대행사가 선정됐다고요? 네, 인천시는 최근 코나이 농협은행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는데요. 인천시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4일까지 공모에 참여한 3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평가 결과 코나이 농협은행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 적격자 1순위로 선정됐는데요. 2순위는 신한카드 신한은행 컨소시엄, 3순위는 나이스 정보통신 하나카드 컨소시엄입니다. 코나이는 인천시와 공동으로 인천 이음 플랫폼을 개발해 인천 사랑 상품권을 운영해왔으며 농협은행은 인천시 제2금고를 맡고 있습니다. 시는 조만간 우선 협상 대상자와 협상 과정을 거쳐 운영대행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는데요. 운영대행 기간은 내년 1월부터 3년간입니다. 예, 그럼 지난 9월 개편 방안 발표에 따라서 운영사와의 협상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협상이 진행됩니까? 네, 우선 인천시는 운영대행사 선정에 따른 협상 과정에서 소상공인과 시민들에 대한 혜택 확대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는데요. 인천사랑 상품권 플랫폼 운영 대행과 상품권 카드 발급 관리, 연계 서비스 제공 관리 운영 등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것을 시작으로 다양한 서비스 도입이 주요 협상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인천시는 인천 이음의 삼성페이 등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인데요. 실제로 인천 이음 이용자들은 실물 카드가 없어도 간편한 결제가 가능하다 보니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 도입 요구가 많았습니다. 인천시는 또 인천 이음 온오프라인 고객센터를 마련해 시민들의 편리한 이용을 도울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배달과 택시, 쇼핑몰 등 지역화폐 플랫폼과 연계한 서비스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부터 적용된 인천 이음 캐시백 혜택인 30만 원까지 5에서 10%도 유지할 계획인데요. 더불어 가맹점 결제 수수료도 개편됩니다. 운영사가 수취해야 할 결제 수수료 중 일부를 환원해 소상공인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인데요. 연매출 5억 원 이하, 가맹점 결제 수수료는 0%, 말 그대로 제로입니다. 그리고 5억에서 10억 원까지는 0.7%, 10억 원에서 30억 원은 1.25%, 30억 원 초과는 1.15%에서 1.5%를 각각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시는 운영기간 내에 연차별 회계정산 용역을 추진하고 용역 결과와 시민 충전금 등을 포함된 선수금 내역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인데요. 이 같은 협상 내용은 다음 달 6일까지 인천시와 대행사 간 진행할 예정이며 협상이 완료되면 올해 안에 운영대행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송효창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화학액체를 몰래 먹여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딸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계양경찰서는 존속 살해 혐의로 구속한 3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23일 계양구의 한 빌라에서 음료수에 탄 화학액체를 몰래 먹여 60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또 A씨는 숨진 어머니의 휴대전화로 남동생의 문자 메시지가 오자 자신이 직접 답하며 범행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어머니의 사망보험금을 받으려 했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한 곳에서 협동조합을 통한 민간 임대 아파트 건립이 추진되고 있어 김포시가 경고에 나섰습니다. 김포시는 풍무동 민간 임대 아파트의 건립 부지가 자연 녹지 지역에 속하기 때문에 아파트 건설 자체가 불가한 지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법상 협동조합이 아파트 건립을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려면 주택 건설이 가능한 경우에만 모집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허가받지 않은 조합원 모집 행위 역시 법 위반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포시는 아파트 건설이 어려운데도 해당 추진위가 아파트 추진을 광고하고 있어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조합 가입에 신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포시가 시 산하 공공기관 6곳의 업무 추진 실태를 점검합니다. 이번 감사 대상은 김포문화재단과 김포시 청소년재단, 김포복지재단과 김포산업진흥원, 김포FC, 김포도시관리공사까지 6개 공공기관입니다. 김포시는 21일 김포문화재단을 시작으로 6개 기관의 업무 추진 상황이나 예산 편성과 집행, 복무 실태를 점검하는데요. 김포시 감사 담당관실에선 이번 감사를 위해 공공기관의 부당한 업무 처리 사례나 예산 낭비 사례를 알고 있는 시민들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부천시의회가 21일부터 30일간의 일정으로 제263회 2차 정례회에 돌입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부천시와 산하기관 등의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내년도 예산안 의결, 시정질문, 조례안 등 안건 처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본회의를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 일정은 부천시 의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안전점검의 중요성이 커져 있는 상황에서 인천 지역 자동 심장 충격기 관리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강구 인천시 의원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도 국제도시가 지역구인 시의원 이강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인천 지역 내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 심장 충격기, 현재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세히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인천시에는 관내에 3,400여 개의 심장 충격기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의 충격기는 공공기관과 그 공공주택 그리고 호텔 등 실내 다중 이용 시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공공기관 중 시민 접근성이 가장 용이하다는 각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충격기인데 오후 6시 이후에 출입이 폐쇄되어 무용지물이라는 데 있습니다. 또한 공공주택은 500세대 이상 충격기 의무 설치가 법제화되었지만 2, 3천 세대 등 대형 단지에는 몇 대를 설치해야 한다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게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 자동 심장 충격기 의무 설치와 관련해서 그럼 인천시가 어떤 대책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인천시는 인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 문제만큼은 법 제도보다 강화된 설치 기준 마련을 위해 지방 조례로 만들어서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예, 그럼 더욱 안전한 인천시로 나아가기 위해 인천시와 또 시민들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네, 먼저 인천시는 공공기관 중 6시 이후에 폐쇄되는 시설에 설치된 심장 충격기 설치를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외부로 변경해야 할 것이고, 또한 학교, 직장에서도 그리고 대시민 교육을 통해서도 심폐소생술 등 안전 교육을 더욱 강화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시 의회 이강구 의원이었습니다. 최근에 문을 연 부천 아트센터에서 시범 공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밴드와 지역 예술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앞으로 클래식과 국악까지 다양한 장르의 공연 예술들이 선보일 예정인데요. 내년 5월 정식 개관을 앞두고 있는 부천 아트센터를 찾아 태승진 초대 대표이사를 만나고 왔습니다. 내년 5월달 개관이 없어서 시범 공연을 하게 된 이유는 시민들께 저희 아트센터를 일단 좀 알려야 되는 목적이 있고, 두 번째로는 또 저희 공연장을 운영하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시범 공연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공연장이 가지고 있는 음향, 조명, 무대 기계 등 장비를 테스트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술인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그 예술인들이 불편한 점이 없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겠고, 관객들 측면에서 혹시 저희 아트센터가 서비스나 어떤 그 시설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에 대한 또 관객들의 평을 들어야 되는 부분, 크게 세 가지 부분에서 저희가 시범 공연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이제 소극장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1,445석의 콘서트홀이 있는데, 이 콘서트홀은 파이프 오르간 설치를 해서 내년도가 되어야 정상적인 공연장 가동이 가능합니다. 근데 소극장은 저희가 304석이고 지금 현재 공연이 가능한 상황이고, 소극장은 대극장이 클래식 전용 공연장인데 비해서 소극장은 다양한 형태의 공연이 가능합니다. 그 클래식 음악, 대중음악, 연극, 무용, 발레 거의 모든 장르의 공연이 가능하게 되는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특히 이제 소리를 확성하는 공연과 자연 사운드를 내는 공연,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겠는데, 이번에 저희가 그래서 공연을 선정하게 된 배경은 이제 소리를 확성하는 그 스피커를 사용하는 공연과 크게는 그다음 스피커를 사용하지 않는 공연으로 크게 이제 선정을 했고, 기타 장르적으로는 음악 이외 국악 등 다른 장르의 공연들을 추가해서 시범 공연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부천은 뭐 영화, 만화, 비보이 등 이미 시민들께서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계시고, 클래식 음악 분야에 있어서는 부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사실은 국내의 최정상의 오케스트라입니다. 저희 아트센터가 개관함으로 인해서 부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안정적으로 공연하고 수준 높은 공연을 좋은 환경에서 시민들께 제공해 줄 수 있게 되었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겠고, 또 한편으로 또 그 수준 높은 부천 시민들에게서 항상 좋은 음악회를 직접 부천에서 관람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는데, 사실은 공연장 시설이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서울예술의 전당이나 뭐 다른 롯데홀 같은 데로 이제 공연을 보러 가셨는데, 이제 아트센터가 개관함으로 인해 가지고 부천 시민들께서 기대하시는 그 눈높이에 맞는 좋은 공연들을 저희가 유치할 수 있게 되어 가지고, 부천 시민들께서 이제 멀리 가시지 않고 이제 바로 부천에서 이제 좋은 공연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공사는 다 끝났는데 이제 공연장에 아주 또 중요한 그 악기 중에 하나는 파이프 오르간은 그 현장에서 직접 와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내년 1월부터 1월, 2월 두 달에 걸쳐서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를 하고, 또 파이프 오르간 설치 후에 저희 공연장 그 음색에 맞게 보이싱 작업을 통해서 3월, 4월 두 달을 또 테스트를 하고 이제 5월 달에 저희가 개관을 하게 됩니다. LG엘러비전 북인천 방송이 한국 케이블TV 방송협회 보도상을 받았습니다. 케이블협회는 18일 3분기 지역채널 우수 프로그램 시상식을 열고 보도 4편, 정규 2편, 특집 2편 등 분야별 수상작 8편을 발표했습니다. 북인천 방송은 노숙인들의 주거 자립에 관한 내용을 보도해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지역 시민사회와 함께 지역의 변화를 바라면서 기획했던 리포트였습니다. 앞으로도 그리고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방송 되겠습니다. 인천시가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시는 내년 3월 15일까지를 대설과 한파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중심의 24시간 상황 근무와 CCTV 활용 등을 통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민관, 군경 협력 체계를 토대로 재해 우려 지역과 취약 지역 시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취약계층이 피해를 볼 때를 대비해 임시 주거시설과 재해 구호물자를 확보했고, 또 한파 저감시설 1,110곳과 한파 쉼터 786곳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재난 취약 노인 안전 확인과 노숙인, 쪽방주민 보호 활동 등을 강화하며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지급 등 지원 활동들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대학 수학능력 시험 종료 이후 학생 안전을 위해 안전 대책을 강화합니다. 오는 12월 31일까지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지정하고 다중 밀집 상황 예방 대처 세부 계획을 수립해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초중고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내 활동 다중 밀집 상황에 대한 가이드를 마련해 배포했습니다. 가이드에는 다중이용시설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대처 요령과 압사 등 사고 예방 요령, 생활안전교육 수업 자료 등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